그런데 철길을 자세히 보면 레일 옆면이 하얗게 칠해진 곳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걸까요? 그 흰색 페인트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햇빛을 반사해 레일의 온도 상승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차열 도색을 하면 레일 온도를 약 4도에서 5도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레일은 왜 더운 날씨에 영향을 받을까요? 철은 뜨거워지면 길어지고 차가워지면 다시 줄어듭니다. 이것을 열팽창이라고 합니다. 작은 철제 막대 하나만 놓고 보면 온도가 올라가도 길이 변화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백 미터, 수 킬로미터로 이어진 레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전 철도에서는 짧은 레일을 이어붙여 사용했습니다. 열차가 지나갈 때 들렸던 덜컹덜컹 소리도 레일과 레일 사이에 이음매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승차감을 높이고 소음과 충격을 줄이기 위해 레일을 길게 용접한 장대 레일을 많이 사용합니다. 장대 레일은 열차가 훨씬 부드럽고 조용하게 달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만큼 내부에 쌓이는 힘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레일은 온도가 올라간다고 해서 쉽게 늘어나거나 휘지 않습니다. 레일은 열을 받아 길어지려고 하지만 주변 구조물이 레일을 단단히 붙잡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싶어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늘어나려는 힘은 레일 내부에 압축력으로 쌓이게 됩니다. 레일은 여름이면 늘어나고 겨울이면 다시 줄어듭니다. 레일이 길수록 전체적으로 늘어나려는 양도 커지고 평상시에는 선로 구조가 이 힘을 견뎌냅니다. 그렇다면 긴 레일은 이 움직임을 어떻게 흡수할까요? 바로 신축 이음매가 그 역할을 합니다. 일반 이음매와 달리 레일 끝을 직각이 아닌 사선으로 길게 가공해 서로 포개듯 연결합니다. 그래서 열차 바퀴도 큰 충격 없이 이 부분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일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체결 상태와 자갈 도상, 곡선 조건, 주변 환경 등이 좋지 않으면 선로가 옆으로 밀리거나 방향이 틀어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참고로 과거 철도 현장에서는 선로 장출이나 좌굴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지금은 용어 순화 차원에서 선로 방향 틀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폭염특보가 발표된 뒤에야 철도가 움직이기 시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철도는 폭염이 닥친 뒤에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부터 미리 준비합니다. 폭염이 시작되면 철도는 전국의 열차 운행 상태와 주요 철도 시설의 이상 여부를 계속 확인합니다. 선로변에 설치된 측정 장비와 기온과 레일 온도를 확인합니다. 필요한 곳에는 현장 직원이 직접 출동해 선로 상태를 점검합니다. 레일을 침목에 고정하는 체결 장치가 정상인지 살펴보고 그리고 침목에 손상은 없는지, 자갈 도상이 흐트러지거나 부족하지 않은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특히 호우가 발생한 시기에는 레일 상태만 보는 것은 아니라 선로 주변에 지반이 처진 곳은 없는지, 또 물이 스며 나오거나 땅꺼짐이 생긴 곳은 없는지도 확인합니다. 레일 주변에는 그늘이 없는 곳도 많고 금속 표면에는 태양열이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는 대기 온도보다 레일 온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햇볕을 오랫동안 받는 구간과 곡선 반경이 작은 구간,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구간은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양쪽에 방음벽이나 지형이 막혀있어 열기가 머무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잘 부는 탁 트인 구간과 양쪽이 막혀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구간은 레일이 받는 열의 정도가 다릅니다. 모든 선로의 구조와 환경이 똑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과거 점검 기록과 선로 상태, 그런데 철길을 자세히 보면 레일 옆면이 하얗게 칠해진 곳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걸까요? 그 흰색 페인트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혹시 녹을 가리거나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한 페인트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사실 이것은 햇빛을 반사해 레일의 온도 상승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장에서는 흔히 차열도색 또는 차열 페인트라고 설명합니다. 레일 옆면에 흰색이나 밝은색 계열의 도료를 칠해 짙은 색의 레일보다 햇빛을 덜 흡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색은 햇빛의 열을 많이 흡수하고 밝은 색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레일 옆면에 밝은색 페인트를 칠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원리입니다. 물론 페인트를 칠했다고 해서 폭염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레일의 온도를 몇 도라도 낮출 수 있다면 선로가 받는 열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레일에 흰색 차열 페인트를 칠하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의외로 효과는 꽤 큽니다. 자료에 따르면 차열 도색을 하면 레일 온도를 약 4도에서 5도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4, 5도 정도 낮춘다고 하니 그 정도 차이가 얼마나 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차열 도색의 진짜 가치가 나타납니다. 철도에서는 레일 온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안전을 위해 열차 속도를 줄여 운행합니다. 자갈 도상 구간은 55, 콘크리트 도상 구간은 65가 중요한 관리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단 1만 초과해도 폭염 대응 매뉴얼에 따라 열차는 서행 운전을 실시하게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레일 온도를 4도에서 5도 정도를 낮춘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조금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속도 제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를 만들어주고 선로의 안전성을 높이며 열차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차이인 것입니다. 결국 차열 페인트는 흰색 페인트 한 번 칠하는 작업이 아니라 폭염 속에서도 철도를 안전하게 지키는 중요한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차열 도색만으로 부족할 때 사용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살수입니다. 폭염이 심해지면 철도에서는 일부 선로에 물을 뿌리기도 합니다. 철길에도 물을 뿌린다고? 그렇습니다. 한여름 뜨겁게 달아오른 마당이나 도로에 물을 뿌리면 잠시 열기가 가라앉는 것처럼 레일과 주변 선로에 물을 뿌려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것인데, 그때는 수도나 펌프, 전기 모터 같은 기반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못한 상태라 과거 철도에서 폭염이 오면 시설 직원들이 선로를 직접 손해하며 이상 여부를 확인했던 방법이고, 보통 선로견에 고무통을 미리 갖다 놓고 분무기를 들고 현장에서 직접 물을 뿌리기도 했는데요. 물이 열을 흡수하고 증발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열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레일을 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물을 한번 뿌렸다고 레일이 오랫동안 차갑게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한 햇볕이 계속 내리쬐면 레일 온도는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살수는 만능 해결책이 아닙니다. 레일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늦추고 선로 변형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보조적인 안전조치입니다. 과거에는 선로견에 물통을 미리 설치해놓고 두무통을 메고서 직접 선로에 물을 뿌렸는데, 현장에서는 선로에 물을 준다고 했죠. 그러다 모터카에 물을 담아 이동하면서 위험 우려 지역에 집중 살수하는 게 전형적인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를 따라 직원이 계속 이동하며 물을 뿌리는 방식은 안전 문제 때문에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운행 중인 선로에 사람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로 변형 우려가 큰 일부 구간에는 물통과 배관, 호스라인 등을 갖춘 고정식 또는 반고정식 살수장치를 설치해 필요할 때 가동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선로나 모든 곡선에 살수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곡선 반경이 작고 양쪽에 방음벽이 있어 선로 변형 우려가 상대적으로 큰 구간을 선정해 설치합니다. 차열 도색을 한 구간에 물을 다시 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색과 살수를 함께 활용해 안전조치를 이중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KTX가 달리는 고속선에도 물을 뿌릴까요? 네, 그렇습니다. 고속선에도 폭염에 대비해 자동 살수 장치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속선이라고 해서 폭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종일 강한 햇볕을 받으면 고속선의 레일 온도도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선에서도 레일 온도 상승과 선로 변형이 우려되는 구간을 중심으로 자동 살수 장치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기관사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관사는 열차를 운전하면서 선로와 차량의 상태를 몸으로 느낍니다. 평소와 다른 충격이나 흔들림이 느껴지거나 선로 상태에 이상 징후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가까운 역을 통해서 관제에 보고합니다. 관제에서는 기관사의 보고 내용을 시설 담당자와 현장에 전달합니다. 필요하면 유지보수 직원이 출동해 실제 선로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상이 확인되면 해당 구간의 열차 속도를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열차 운행을 통제하고 긴급 보수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첨단 장비가 발전해도 마지막 안전은 결국 현장을 지키는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들의 경험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여러 예방 조치를 시행했는데도 폭염이 계속되면 어떻게 할까요? 레일 온도가 정해진 관리 기준에 접근하거나 기준을 넘으면 규정과 현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서행 운전을 시행합니다. 바로 이때 승객들은 이런 안내 방송을 듣게 됩니다. 폭염으로 인해 일부 열차가 서행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밖을 보면 선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아무 이상도 없어 보이는데 왜 천천히 가는 거지? 폭염 속 서행은 선로가 이미 크게 휘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로가 위험한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을 미리 낮추기 위한 예방 운전입니다. 열차 속도가 빠를수록 선로에 전달되는 충격과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속도를 낮추면 선로 이상이 있을 때 열차가 받는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관사가 이상을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커집니다. 자동차도 빗길이나 빙판길에서는 평소보다 천천히 달리지 않습니까? 도로 상태가 평소와 다르면 운전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로가 폭염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면 평상시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안전 여유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날씨가 더워 열차가 늦는다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짧은 안내방송 뒤에는 레일 온도를 확인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뜨거운 선로를 직접 살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로에 물을 공급하는 설비가 있습니다. 열차의 움직임을 조종하는 관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승객의 안전을 지키는 수많은 철도인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폭염 속에서 KTX가 잠시 속도를 낮춘다면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가기 위해 가장 안전한 속도로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철도의 시간과 흔적을 기록하고 알기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정혁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